자, 시작해 봅시다. 자, 챕터 14 이제 전기 파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실상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것들의 복습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의 생산 과정이 있겠네요. 어디다 써먹어하는 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전의 문제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일단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전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 전기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발전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터빈을 돌리는데 어떤 놈이 터빈을 돌리게 하겠습니까? 네요. 바람이 와서 터빈을 돌리게 합니다. 풍력 발전. 높은 데 있는 물이 와서 터빈을 돌리게 합니다. 수력 발전. 석탄수기를 태워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터빈 돌리게 합니다. 하면 화력 발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빈이라는 놈이 돌아간다, 회전한다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MC 교류 전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직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직류 발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유자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유자를 이용해서 직류 에너지를 생산하는 직류 발전기 요즘에는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송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직류 발전을 굉장히 고집했던 양반이 있었네요. 테슬라의 사장이었습니다. 누구죠? 에디슨이죠. 자, 그래서 교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자석 NS 준비해봤습니다. 터빈, 코일 이런 식으로 준비해봤네요. 요 과정이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해됐습니까? N에서 오는 자속이 많아지거든 부분이잖아. 많아지거든. 많아지면 오지 말라고 오른손입니다. 돌려야 되는. 그래서 A에서 B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도 넘어가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더 넣어야 되겠군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교류 전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전자기 유도, 즉 우리가 흔히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전기 생산의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화학 전지가 있습니다. 금속 간에 산화되는 차이를 이용해서 화학전지, 얘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쌓였던 것이 이제 볼타전지, 그리고 단열전지 그렇게 이제 발전되다고 요즘에야 뭐 리튬 이온 전지하면서 충만전이 전부 다 가능한 2차 전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학 투정도 공부하게 되면 볼타전지와 단열전지라는 그런 1차 전지, 초기 1차 전지와 그리고 납축전기와 같은 2차 전지, 즉 충전과 반응이 둘 다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어요. 물리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전지. 요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금속 간 산화되는 정도, 산화도의 차이를 통해서 전자의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직류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직류전기를 로컬에서 그냥 사용하겠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가정용으로 사용하겠다면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열전대와 같은 분들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뭐다?
전자기도, 발전기, 뭔가 터빈이 돌아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면 교류전기가 발생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류전기라는 것은 X축, 시간축에 따라서 Y축, 그 전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파형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220V였잖아요. 220V는 요 평균 전압이 220V 되는 거예요. 최대 전압은 220의 루트 2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근데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4 정리하시고 어떻게 또 복사하는 걸 알고 알아보십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가정을 보내서 또는 산업을 보내서 어디다 써먹어야겠네요. 이용이 되겠죠. 뭐 얼마든지 간단한 것들이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나가겠답니다. 뭐합니까? 전등, LED 이런 거면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된대요. 모터 돌리면 될 것이겠습니다. 그지? 뭐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충전시킨다. 핸드폰 충전시킨다면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타 등등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썼습니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전력이죠. 전력은 1초당 소비된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기호로 P를 쓰고 있습니다. 단위 와트란 단위를 쓰고 있죠. 전력 P는 전기 에너지를 W 전력량 또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I 제곱 R이라든지 R분의 V 제곱으로도 쓸 수 있죠. 특히 전구 같은 놈들이 직렬 연결된다면 R분의 V 제곱은 병렬 연결된다면 쓰기가 유용할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저항체가 R1 저항체, R2 저항체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하면 전류가 동일한 거죠. 흘러간 전류 세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릴 전압 V1 대 여기에 걸릴 전압 V2 V1 대 V2의 비는 즉 R1과 R2의 비율 그대로입니다. 또한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 큰 놈한테 전력이 더 크게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P1 대 P2의 비는 전압비와 저항비가 서로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항이 병렬되면 어떻습니까? 저항이 병렬 시 전압이 동일하게 걸립니다. 즉 V1과 V2가 전체 전압 V토탈과 서로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저항이 R1 저항이 R2 저항이 되겠죠. 전류 I1 전류는 R1에 대한 전압 V1이잖아요. I2 역시 마찬가지 R2에 대한 V2인데요. 전압이 같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전류비 I1 대 I2의 비는 전류비는 저항의 역수인 R1 대 R2의 역수비와 서로 같습니다. 또한 전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이게 P1 대 P2의 비율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저항이 예를 들어서 2대 1의 저항비면 직렬에서는 2대 1의 전력비를 그대로 나타내지만 병렬에서 오히려 1대 2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항체가 열로 에너지를 낼 수도 있겠죠. 열 에너지 Q는 MC 델타 T 이런 이제 표현을 하네요. M은 당연히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의 질량이니까 뭐 그램 정도 써놓을 수 있겠습니다. C가 뭡니까 하면 비열이에요.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데요. 만약 물이었다고 한다면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델타 T는 온도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칼로리한 단위 대신 줄이란 단위를 쓸 수 있어요. 4.2줄 퍼 그램 도씨로 표현할 수 있네요. 즉 옛날엔 열량 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열도 결국엔 에너지란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누구죠? 열과 에너지가 동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줄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칼로리에 해당하는 열량, 열 에너지는 4.2줄에 해당합니다. 어떤 전구를 봤네요. 전구에 220V에 110W라고 써봤습니다. 220V에 110W 무슨 뜻입니까? 220V 전구에 전압에 꽂으면 110W 1초에 110줄만큼의 전기를 소비하는 그런 전구입니다.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요게 전력 P거든. 전압과 전류의 곱이에요. 220V 꼽으면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른다는 뜻입니까? 0.5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전구의 저항 R 값은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쓸 수 있죠? 전류가 0.5A 흐른답니다. 전압은 220V를 건답니다. 저항 얼마 나옵니까? 440Ohm짜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또 다른 전구를 봤어요. 또 다른 전구는 220V인데 220W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몇 암페어 흐르는 거지? 얘는 220V 껐을 때 1A의 전류가 흘러요. 이해됐습니까? 1A의 전류에 220V면 얘는 220Ohm짜리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전구 중에서 저항값이 작은 전구는 동일한 전압을 꽂을 때, 즉 병렬 연결할 때 더 큰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전력이 더 크다 되겠죠. 전력이 더 크다는 것은 당연히 더 받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저항체에 따른 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만약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게 더 밝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놈이 220V라는 전격 전압에 꽂았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110V에 꽂아놓으면 전압이 반절되니까 소비 전력은 반절로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죠? 이 저항값 225만 바뀔 거 없기 때문에 0.5A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1A가 아니라. 그래서 4분의 220W로 전력은 전압을 반절 낮추면 똑같은 저항체에 대해서 전압을 반절 낮추면 전력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한다면 440V 꽂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배 더 크게 소비 전력이 형성되겠죠. 물론 뭐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지? 우리가 뭐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뜻이니까요. 알겠어요? 전기 생산에 보면 뭐 맨돌 전류라 있는데 어차피 금속 주변에 가속 지나가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런 그림도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PVC 플라스틱과 여기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자석이 통과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PVC에서는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쪽에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근데 알륨관에서 금속관에서 자석이 내려온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자석의 아래쪽 부분은 M 그대로면 오지 말라고 돌리는 유도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죠. 반면 위쪽은 S가 내려오는 방향을 위해서 위쪽은 이런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금속관, 뭐 금속판 이런 것들은 전선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선 주변에 금속 주변에 자석이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 뭐 맴돌이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진규 발전기는 극히 쓰일 일이 드뭅니다. 현재 직류 발전을 통해서 직류 전기가 공급되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뭐 태양 전지하면 어차피 직류 전기가 생산되다 보니까 뭐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로컬에서 전등 켠다든지 전광판 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직류 전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정이라든지 공장에서는 교류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곳 혹시 어딘지 들어본 적 있을까요? 지하철 1호선 있잖아요. 지하철 1호선 보면 청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영역 정도까지 서울역까지군요. 서울역에서 청량역까지는 직류 3,300V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바깥 부분은 교류 33,000V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뭐 큰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곳을 나도 뭐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왜 교류 전기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생산된 전기 에너지, 뭐 결국에 발전소 아니겠습니까? 이 발전소와 소비지가 가깝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전력 생산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남동 쪽에 경북 이런 쪽, 울진하고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는 이런 쪽이죠.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생산의 약 반절 이상은 원자력 발전이 담당합니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지만 남동 임해 쪽에 다 몰려 있어요. 남동 임해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주된 사용처는 어디라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죠. 이거를 전선을 이용해서 전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요. 일반적인 회로전에서 우리가 이 전선들은 저항값이 없다라는 가정인데 진짜로 없습니까? 있죠. 다만
이 저항체에 비하면 이 전선의 저항값을 무시할만 하다 보니까 그냥 전력 손실이 없는, 그래서 도선의 저항은 제로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 되다 보니까 저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송전선의 저항 R은 비장로의 길이의 단면적이 되겠죠.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기네요. 물론 길이를 짧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한강에, 여의도 옆에, 그죠? 인천 앞바다에 세우면 되겠는데 뭐 어느 위정자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했잖아요. 비장로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야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초전도체를 개발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상온 및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아직까지 개발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비장값이 더 작은 놈은 은인데요. 세상에 은으로 전선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굵기를 굵게 해주십시오 하면 송전탑이 못 견디죠. 전선 굵기도 많아죠. 그래서 송전하는 과정에서 승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발전 전력을 보겠습니다. 발전 전력 P0에서 V0에 I0를 이렇게 했죠. 송전선의 저항값이 R이 있을 때 P' 이게 전력의 손실값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I0에 쨌고 R 이렇게 쓰겠네요.